지난해 대선 때 윤석열 후보를 낙선시키고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정치 공작이 있었다 하는 게 드러났습니다. 이 대선 공작, 선거 조작, 여론 조작, 좀 무섭죠, 한마디로 그 용어도. 이게 우리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인데요. 그 개요는 간단합니다. 이 김만배 일당과 그 다음에 민주당, 그 다음에 뭐 또 그쪽 언론들이 이렇게 이 작당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, 어쨌든 이 대장동의 몸통이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이다, 이런 식의 어떤 공작을 만든 거예요. 그래서 이걸 여론을 조작하고, 선거 3일 전에 그것도. 그래서 김만배가 그 신앙님이라는 그런 어떤 언론계 인사하고 인터뷰한 것을 뭐 뉴스타파가, 그 조작된 인터뷰를 말하자면 뉴스타파가 보도하고, 그 뉴스타파를 받아서 JTBC, KBS, 뭐 MBC, YTN 뭐 이런 데서 뭐 다 막 보도해가지고, 선거 3일 전인데 윤석열 후보 측은 그걸 대응하기도 아마 어렵지 않겠습니까? 이런 일을 벌였어요. 이게 드러난 거예요. 그래서 참 충격적인 일이죠. 말하자면 선거를 조작을 해서, 여론을 조작하고 선거를 조작해서 대선을 아주 조작 선거를 만들어서 이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당선시켜서 대통령을 만들려고 했다.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게 뭐 그냥 단순한 범죄라고 생각하십니까? 이것은요, 저희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얘기했듯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형감이에요. 이건 민주주의,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살잖아요. 민주주의를 완전히 파괴한 겁니다. 짓밟은 겁니다. 더 제가 좀 설명드리면,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하겠어요. 민주공화국을 파괴한 거예요. 1조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그랬어요. 대한민국의 의사를 결정할 최종 절대적인 권리가 국민에게 있는데, 이 국민의 권리를 짓밟고 조작을 하고 해서 대통령을 만들려고 했다.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? 3.15 부정선거의 주범이 사형당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. 또 우리는 옛날 이회창 선거 때 김대엽이라고, 또 저쪽 사람들이 김대엽이라고, 김대엽이 아들 병역 문제, 병풍을 또 어떻게 조작을 해가지고 그 선거를 자기들이 이겼잖아요. 그런데 그때는 자기들이 이겨서 넘어갔지만은,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겨냈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가 이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거쳐서 여기에 작당, 이 여론 조작, 선거 조작, 대선 조작에 관여한 이 인물들을 이제는 다 찾아내서 엄중 처벌해야 이 나라가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. 국가의 근본, 국가의 기반을 얘들이 다 무너뜨리려고 했어요. 우리 공동체를,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그 근본적인 바탕, 그 힘, 그게 바로 민주주의 아닙니까? 민주공화국. 이것을 이 사람들이 다 짓밟고, 만약에 그런 식으로 대통령을 뽑아낸다면은 선거 하나만 하죠. 선거 뭐 때문에 합니까? 우리가 국민들이 선거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것은 정말 이대로 넘어갈 수 없는, 옛날부터 그랬어요. 민주주의 파괴범은 사형감이다. 왜? 이 대한민국 자체를 파괴해버린 거니까요. 근데 그뿐만 아니에요. 며칠 전에 보니까 무슨 통계 조작,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집값, 뭐 소득, 고용, 뭐 이런 통계가 다 조작돼가지고, 뭐 부동산 원입니까? 거기서 뭐 저 청와대에서 뭐 압박을 가하고, 뭐 국토교통부에서 그냥 뭐 또 압박을 가해가지고 통계가 다 조작됐답니다. 어쩐지 이상했어요. 여러분, 집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? 우리가 집을 이사해보고 전세 살아보고 월세 살아보면 알잖아요. 이게 2배, 뭐 3배 막 이렇게 엄청 오른 것 같은데,
문재인 정권은 5년 동안 19%밖에 집값이 안 올랐다. 이렇게 얘기했어요. 정말 지나가는 소도 웃을 얘기 아닙니까? 19% 겨우 올랐답니다. 그래서 문재인 정권 집값 걱정하지 마라. 부동산은 책임진다.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. 이 말만 듣고 집을 안 산 사람들은 다 거지가 됐어요. 쫄딱 망했어요. 그때 연끌을 내서 집을 산 사람은 돈을 벌었어요. 이런 나라를 만들었지 않습니까? 결국은 뭐 부동산 문제 때문에 자기들이 정권도 놓쳤지만, 국민 여러분, 국가 통계를 조작한다는 거 상상할 수 있습니까? 이것도 국기문란 행위예요. 이것도 나라의 기반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. 대한민국이 발표하는 통계를 세계 어느 나라가 믿겠습니까? 대한민국을 신뢰하겠습니까? 누가 정권을 잡든 권력을 잡든 이 국가의 여러 통계만큼은 공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근데 이걸 조작을 해버리 가지고 이게 이제 감사원 감사에서 나온 건데, 이제 앞으로 검찰이 수사를 하겠죠. 수사해서 그 22명을 지금 수사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. 뭐 청와대 정책실장들 뭐 다 들어가 있고, 뭐 김수현, 장하성, 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, 뭐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다 뭐 들어있는데, 이게 그 사람들 선에서 행해진 범죄일까? 최고 권력에서는 그런 지시를 하지 않았을까? 이제 수사를 해봐야 되겠죠. 그러니까 정말 무섭습니다, 국민 여러분. 선거를 3일 앞두고 조작을 하려고 그 당시에 정, 경, 검, 언이 다 움직였어요. 국가의 기본 수치인 통계마저 조작했다고 지금 감사원이 발표했어요. 이렇게 생각하니까요, 지난 총선 때 선거부정, 저는 뭐 설마 그렇게까지 했나 했는데, 선거부정도 혹시 있었지 않을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. 무섭습니다. 왜 저쪽 사람들이 권력 잡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? 참 안타깝습니다. 근데 제가요, 여기 금천구에 당협위원장 하면서 뭐 동네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. 지난번에 비가 많이 올 때 우리 당원들을 데리고 당원 교육을 갔는데, 현장에 와서 취재도 하지 않은 뭐 지역 신문에 뭐 기자라는 분이 그냥 우리가 뭐 비가 많이 와서 수해 피해가 많이 나는데 음주, 가무, 놀자판을 했다. 당원 교육은 안 하고 뭐 이런 식의 터무니없는 보도를 하고, 그 사람하고 결탁된 것으로 보이는 또 이 공작 정치 꾼들이 있어요.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이 글을 쓰니까 그걸 가지고 막 당에다가 투서하고 해가지고 저와 저희 당협을 모함하고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려는 그런 어떤 행태가 있었죠, 행위가. 그런데 당에서 이제 사실을 조사해 보니까 저희가 뭐 시간대별로 일지도 내고 사진도 내고 또 행사 동영상도 제출하고 하니까, 아, 이게 사실과 다르고 너무 왜곡되고 과장됐다 해가지고 당에서 문제 삼지 않았잖아요. 근데 지역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. 지역의 사이비 기자, 사이비 언론, 가짜 뉴스를 만들고, 그 가짜 뉴스를 가지고 또 공작적 정치꾼들이 투서지를 해대고, 이게 선거가 다가오니까 이게 더 심해져요. 그래서 제가 언론중재위원회 보도한 지역 신문 제가 제소를 해가지고 반론 보도를 이끌어냈습니다. 자기가 사인했어요. 중재 부장판사님 앞에서 반론 보도 자기 해주겠다. 예? 그래서 아니 자기가 그 보도한 것은 문제가 없으면은 어느 언론사가 반론 보도를 해줍니까? 안 해주죠.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. 그래서 그 사인을 하면은, 그 조정 합의문에 사인을 하면은 일주일 안에 반론 보도를 실어야 되고, 일주일이 지나도 씻지 않으면은 하루에 50만 원씩 과금을 당하게 돼 있어요. 그냥 할 수 없이 실어야죠. 실었죠. 그리고 거기 합의문에는 이 이후에는 이 건으로 서로 악의적인 비방을 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. 또 악의적인 비방을 계속하면은 그게 또 민형사 고소감이 되겠죠. 그러니까 이 지역에도 이 가짜뉴스와 공작정치의 결합이 있고,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선거도 뭐 어마어마한 가짜뉴스와 공작정치의 결합이 있었습니다. 예? 통계도 조작을 했습니다.
국민 여러분, 경각심을 가져주십시오. 저 사람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는데도 분노하지 않고 계속 그냥 뭐 나는 뭐 옛날에 저 사람 편이었으니까 하고 그런다면은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까요, 앞으로? 나라 걱정해 주시고요. 우리 아들, 딸들, 우리 미래 세대들 걱정해 주시고 정말 반듯한 대한민국 다시 세워서 물려주고 갑시다. 정말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마지막으로 한번 외치겠습니다. 가짜뉴스 척결하자. 공작정치 엄벌하자. 사형감이에요. 사형감.